주식을 알려드리는 시간 주식대학 월요일 밤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조하영입니다. 저희 주식대학 방송에서는요, 현 시장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꼭 주목해봐야 될 종목들까지 알차게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들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후반부터 기대감 상당했죠. 미국과 이란 드디어 종전을 하나 보다.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다르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지난 금요일부터 강한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드디어 106일 만에 종전 합의가 되는 모습이고요. 물론 아직 서명까지 가야 할 길이 남아있긴 하지만은 시장은 이제 해피엔딩이구나 하고 안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되며 코스피 강한 탄력을 보여줬죠. 하지만 이런 시장 흐름을 또 하나의 기회로 삼고 싶다 하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향후 시장을 주도할 섹터 그 내에서도 유의미한 상승 보일 수 있는 종목 준비를 해뒀습니다. 관련해서 전략자 주실 이윤호 교수님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죠.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주식대학 월요일 밤에 매번 여러분들께 어떤 식으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공략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고 있는 이윤호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꽤나 좋았는데 이런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지금 뭔가 공략을 하고 싶은데 이게 패닉 바잉일까? 이렇게 고민이 되시는 분들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 시장에는 먹거리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방송 잘 챙겨보셔서 이 먹거리 놓치지 않고 다 가져가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로 이어서 교수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견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합의 소식에 코스피 시장은 5% 급등하며 8,543선, 반면 코스닥 시장은 0.46% 다소 힘을 내주지 못한 채 1,033선에 마감을 했죠. 온도차 뚜렷합니다. 교수님, 이런 시장 흐름과 더불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된 지금 어떤 전략 세워야 되고 시장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네. 굉장히 크게 시장을 누르던 글로벌 시장을 누르던 악재가 하나 사라졌어요. 그죠? 해소됐죠. 예, 그게 이제 해소가 되면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굉장히 좀 좋은 모습. 특히나 이제 코스닥은 약간 좀 소외가 된 지 오래됐고 코스피 위주로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시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지금 코스피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난주까지만 해도 뭔가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점차 고조되는 모습을 보여버리니까 7천 중반 초반대까지 빠졌었단 말이죠. 근데 이 말인즉슨 뭐냐면 여기서 이제 7,200, 7,400 정도에서 오늘 8,500까지 갑자기 또 이렇게 급반등을 한 거 보면 우리나라 시장이 아직 뭔가 이 글로벌 산업의 밸류, 그러니까 글로벌 산업에서 평가받고 있는 밸류에 비해서 아직까지도 그렇게 고평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코스피가 오늘 기준으로 8,545를 다시 탈환을 했는데 지금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저는 추가적으로 좀 더 상승 가능할 거라고 보는 게 이게 보통 산업이 크게 뭔가 혁명적인 뭔가가 나오면서 크게 발전할 때 산업혁명이란 말을 쓰거든요. 근데 이제 3차 산업혁명에서 뭔가 제조업 때문에 경제가 급발전을 하고 금융이 급발전을 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4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뭐 AI나 로봇 이런 기술을 좀 필두로 해가지고 뭐 반도체 이런 부분에서 엄청나게 산업혁명이 또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라, 그리고 또 그런 첨단 산업에서 우리나라가 또 강하잖아요, 그죠? 강하죠. 네, 그런 부분을 지금 시장에서 좀 평가를 하고 있다고 좀 보고 있고, 지난주에 뭐 살짝 얘기했지만 반등할 거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이 기회를 잡으신 분들은 꽤나 그래도 나쁘지 않은 그런 수익률을 올릴 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가 좀 눈여겨보는 게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다시 한번 나왔다는 겁니다. 코스닥은 안 볼게요. 지금 시장에서는. 자, 개인이 이렇게 빠져나갔는데 반등세에 빠져나갔는데 코스피에서 외인과 기관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는 엄청나게 긍정적. 그러니까 이 쌍끌이 매수로 다시 8,500선을 탈환했다는 건 엄청나게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제가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달러 환율이 1,500 아래로 내려가질 않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이제 이 달러 환율이 1,500을 넘어가기 시작한 게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1,500을 급하게 뚫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게 종전까지 갔는데 뭐 아무리 이게 뭐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는 하지만 적어도 오늘 장에서는 한 1,490원대까지만 빠져줘도 저는 훨씬 더 좋게 봤을 거예요. 네. 근데 이게 1,500원대에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 있는 걸로 보면 조만간 또 뭔가 연기금 쪽에서 달러 환율을 내리겠다고 또 뭔가를 또 하면서 시장이 또 좀 눌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근데 지금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결국에 이렇게 우리나라 증시가 체력이 좋다는 거 확인을 할 수 있는 하루였고 이번 주 다음 주 그리고 중간 선거 전까지 여러분들께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고 공략하고 싶은 섹터가 있으면 한 번쯤은 급하게 말고 좀 천천히 공략하시면 좀 좋은 시장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는 또 오늘 주식대학에 입학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또 제공되고 있는 혜택이 기다리고 있죠. 저희 주식대학 방송에서는요, 현재 시점에서 꼭 주목해봐야 될 족집게 종목 2가지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 10시 30분 그리고 10시 50분 사이에 공개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 시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여하시는 공간 별도로 띄워드리고 있죠. 입장하시게 되면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무료로 만나볼 수 있다는 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주식대학 족집게 종목들 상승률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이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종목이죠. 직전 방송에서 공략해드렸던 한미 반도체 무려 4거래일 만에 38.4%의 상승률 달성을 해줬고요. 이어 동진세미캠과 SKC 마찬가지로 각각 10거래일 그리고 14거래일 만에 20% 안팎의 상승률 달성해 줬습니다. 더불어 현대오토에버까지 단기간에 최고가 경신을 해내면서 146.7%의 상승률을 터치해 줬습니다. 더불어 오늘은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한미 반도체 놓치신 시청자분들을 위한 섹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그럼 지금부터 오늘 장을 빛낸 종목들 상승률 체크해보고 향후 전망까지 분석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네. 항상 제가 이제 종목을 갖고 나올 때 반등할까도 중요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지난주처럼 시장이 급격하게 빠졌을 때 우리가 반등세를 먹을 수 있느냐인데 사실 그것보다 지금 장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전고점을 뚫을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보려면 산업 시황이라든지 종합적인 뭔가 글로벌 상황 그리고 이 글로벌 주요 인사들, 주요 재계 총수들이 될 때 어떤 행동을 하고 누가 누굴 만나고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협약을 맺고 이런 것들을 잘 보다 보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보이거든요. 보이죠. 그게 이제 조금 보이다 보면 이런 식으로 전고점을 뚫는 종목이 하나 두 개씩 머릿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지난주 같은 경우는 우리 LG전자랑 한미반도체 딱 이 2가지 종목을 했죠. 네. 어때요? 이제 LG전자는 솔직히 좀 아쉬웠어요. 아쉽죠. 그죠? 본전권에서 지금 놀고 있는데 사실 지금 시장에서 LG전자는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가 조정이 엄청나게 급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지난주에 조정이 더 나왔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지금 미국과 이란의 그게 갈등이 좀 해소가 되니까 어때요? 다시 한번 본전권까지 다시 올라와 주잖아요. 지난주 우리 공략했을 때 그 가격. 네. 그까지 다시 딱 올라오는 거 보면 얘가 체력이 없진 않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한미반도체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TC본더 계열에서 넘버원이라고 했죠. 세계 1등. 그렇죠. 너 세계 1등이라고 했는데 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어느 정도로 1등이냐. 얘가 SK랑 사이가 안 좋았어. 원래는 이제 깐부였다가 깨졌어. 근데 보통 한번 사이가 갈라지면요. 이게 다시 붙이기가 어렵거든. 어렵죠. 근데 얘 능력이 너무 좋아. SK 하이닉스가 먼저 자존심 굽힐 정도로. 그렇지. 네. 그러면서 한미반도체에 다시 한번 이렇게 발주를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면서 어때요? 지난주 제가 이거 오히려 하락했을 때 잡으면 그 하락세까지 반등세까지 다 먹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지난주 어때요? 일주일 만에 38%가
여러분들 손에 쥐어졌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대우건설, 현대오토웨버 이런 애들 보면 전반적으로 뭐 현대이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당장 하루 이틀 내에 올라갈 종목을 보는 게 중요한 시장이 아니에요. 지금 코스피가 잘 가요? 코스닥이 잘 가요? 코스피가 훨씬 잘 가죠. 코스피가 훨씬 잘 가죠. 네. 코스피가 훨씬 잘 간다는 건 기초 체력이 좋은 종목들이 우선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테마성이 짙은 애들은 진짜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3년 이상 물린다는 거거든요. 3년이나. 네.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LG전자 봐요. 잠깐 빠져도 금세 회복하고. 본전권까지. 네. 한미반도체 빠졌을 때 공략하자고 했는데 바로 그냥 반등해버리죠. 이렇게 기초 체력이 좋고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잘 공략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시장이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여기 한미반도체 차트를 보면 딱 우리가 요 자리 야 정말 이 정도면 발바닥에서 잡은 거예요. 눌렸을 때 정확하게 잡아주셨죠. 예, 왜냐하면 얘가 어때요? 계속해서 고점을 뚫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얘가 한번 이렇게 빠졌을 때 뭔가 이 회사 사업에 크리티컬한 악재가 있지가 않았었어. 심지어 공략할 당일에 SK 하이닉스랑 수주 계약까지 있었잖아요. 그렇죠. 다시는 안 봐. 채! 이랬던 그런 SK 하이닉스가 우리 다시 친구하자. 이런 상황까지 나온 때 우리가 딱 공략을 들어갔대요. 그거 어때요? 바로 그냥 장대양봉 2번 연속으로 띄우면서 38.4% 상승해버리죠. 그러니까 그냥 기술력이라든지 글로벌 상황 같은 걸 보면 사업 상황 같은 걸 보면 여러분들이 질래야 질 수가 없는 시장이에요 지금. 예. 근데 어렵죠? 어려우면 저랑 같이 하시면 된다. 자 그리고 LG전자. 요건 조금 아쉽습니다. 그죠? 2거래일, 3거래일 동안 우리가 공략하고 나서 빠졌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쭉 빠졌어요? 전저점까지? 안 빠졌어요. 여기서 다시 올라왔죠. 오늘 시장에서도 꽤나 잘 버텨줬죠. 그리고 얘 지금 무슨 테마로 엮여 있어요? 지금 로봇. 로봇으로 엮여 있어요. 로봇은 사실 이제 3대장 체제로 간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3대장 체제 중에서 LG전자가 굉장히 좀 강하게 자리를 좀 잡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공략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 공략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갖고 계셔도 된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걱정 안 해도 돼요. 왜냐? 튼튼하잖아요. 네. 백색가전 하면 어디예요? LG전자죠. 그렇죠. 저도 LG 이런 말 해도 되나?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돼요? 알겠습니다. 예, 뭐 아무튼 자 SKC 얘 같은 경우도 이제 광반도체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로 공략을 드렸었고 이 회사 뭐 살짝 아쉽긴 합니다. 여기서 한번 쭉 했을 때 우리 이제 좀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만약에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전고점 더 뚫는 거 아니야? 이윤호 종목 잘 가니까 그러면서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라면 그냥 그대로 갖고 계시다가 전고점 터치할 때쯤에 슬슬 매도각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아직까지는 HBM의 시대예요. 네. 네, 그 말인즉슨 유리기판은 테마성이 훨씬 더 강하다. 자 그렇다는 거는 근데 이제 또 가능성이 있는 테마죠. 자 그렇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수급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주기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면 주가가 상승합니다. 그런데 이 수급 주기가 오래 가질 못해요, 얘네들은. 네. 예,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한 번 더 상승 나올 때 만약에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이렇게 덜어내시는 걸 좀 권장을 드려요. 자 그리고 동진세미캠도 어때요? 얘도 보면 우리가 추세를 봐야 돼요. 지금은 올라가던 놈들만 올라가잖아요. 저점 높이면서 고점 높이는 추세를 계속해서 유지를 했죠. 이 와중에 어때요? 여기 이 조정세에서 한 번 더 뚫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뚫었어요. 물론 그 이후에 한 번 조정세가 나오기 시작했지만 여기서 한 번 더 걸어 봄직한데 사실 지금은 또 반등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때 우리는 이걸 공략하지 말고 한미반도체를 공략했어야 됐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일단은 요걸 이제 볼 종목이 너무 없었을 때 그때 이제 막 SK 하이닉스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럴 때 이제 차기 선택지로 제가 이제 드렸던 종목이라 요건 이제 요대로 넘어가도록 하고 현대오토웨버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렇죠. 예, 얘도 여기서 이렇게 거의 6개월 한 5, 6개월 정도 수평을 유지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횡보 기간에 오를 종목을 잘 잡아내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겠어요? 왜냐하면
얘가 이렇게 횡보하는 동안에 현대차가 놀았어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놀았어요? 아니요. 아틀라스가 엄청나게 발전을 했어요. 그렇죠. 기술력이. 자, 그러면 그게 분명히 요 기간 안에 이 모멘텀 자체가 응축이 됐을 거라고 보고 그 응축이 된 게 이제 곧 터지겠구나. 왜냐? 반도체가 이때 너무 많이 올랐었어요. 반도체가 반도체만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급이 반도체로만 계속해서 흘러가진 않을 거고 뭔가 낙수 효과 때문에 뭔가 다른 섹터로 뚝뚝 떨어질 텐데 로봇밖에 없었어 그때. 그래서 이제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이거 말고도 현대위아까지 그날 동일한 시간에 우리가 공략을 했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146%가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그냥 만년 횡보한다고 야 얘는 가망이 없어 이게 아니라 얘가 횡보를 할 애가 아닌데 재료가 너무 풍부한데. 이 횡보하는 기간 동안에 재료가 너무 많이 쌓였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가지 못한다? 언젠간 터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 여러분들이 알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시면 그리고 이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부터 또 중요한 시간이죠. 저희 교수님 27거래일 만에 146%의 상승률을 달성한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4거래일 만에 38%의 상승률 달성한 이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 보고 있자니 오늘의 족집게 종목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이윤호 교수님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커뮤니티 공간 만나보려고 합니다. 이 공간에서는 오늘의 히든 종목명 그리고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자세하게 제공되고 있다는 점 강조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대학 다시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숨겨진 섹터의 투자 기회가 숨어져 있을지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또 직전 방송 공약주죠. 4거래일 만에 38%의 상승률을 달성한 한미 반도체, 놓치신 분들을 위한 섹터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의 공약 섹터 어떤 섹터일까요? 오늘은 굉장히 오랜만에 가져나온 것 같은데 오랜만에. 네, 원전이에요, 원전. 원전. 근데 원전이 계속해서 좀 못 가고 있었어요. 반도체 가고 로봇 가는데 원전은 못 가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원전이 이제 슬슬 우리가 볼 때가 됐기 때문에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로봇이랑 반도체 뭐 다른 것들 등등 해서 이런 것들도 잘 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원전을 좀 잘 본다고 전 자찬을 좀 하고 싶어요. 워낙 또 네. 공약주들 많았잖아요. 네, 뭐 우리 기술, 한전 기술까지. 뭐 한전 기술, 그리고 BHI, 음. 뭐 세 자릿수가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 그런 상승률을 여러분들께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이 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섹터를 계속해서 안 갖고 나왔던 이유가 다른 섹터들이 너무 강하게 흘러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트렌드에 좀 맞는 그런 종목들로 여러분들께 먼저 좀 수익을 챙겨드리고 나서 이제 조금 봐야겠다 싶은 타이밍이 와서 여러분들께 좀 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걸 왜 봐야 되느냐? 한전이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자, 원전하면 뭐예요? 안정적으로
많은 양의 전기를 싸게 만들 수가 있는 게 원전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한전이 뭐 탈원전 기조 다 이제 다 갖다 버렸죠. 예, 다 갖다 버렸는데 한전이 그 이후에 11분기 연속으로 흑자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오, 근데 요거를 보면 이렇게 보면 뭐 흑자 전환 후에 올해 1분기까지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고 뭐 영업이익도 3조가 넘어가 당기순이익도 6.7% 증가하는 굉장히 호실적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원전을 조금 덜 봐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실상을 열어보면요 전혀 안 그래요. 뭐 앞으로 좋을 거긴 한데 현재 한전의 상황이요.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과 이란 지금 이제 좀 잦아들긴 했지만 지금 어땠어요? 그 전까지 국제 유가가요 코인 마냥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했었어요. 급등하고 그렇죠. 네, 막 80달러 중반대까지 떨어졌다가 90달러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80달러 중반대까지 떨어졌다가 이게 계속 반복했었단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 국제유가가 그렇게 가격 이 움직임이 좀 가파르다는 거는 국제 에너지 가격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요, 우리나라에 기름 한 방울 납니까 지금? 안 나죠. 안 나요. 뭐 추후에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뭔가 진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지금 움직임이 있긴 하지만 그건 이제 그때 다시 한번 볼 일이고요. 지금 당장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아직 에너지 자립을 했느냐 그러진 않아요. 오히려 예전에 이제 탈원전 정책들 때문에 에너지 자립이 굉장히 약화가 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거를 다시 강하게 만들려면 결국에 어떻게 해야 돼요? 신재생을 뭔가 굉장히 혁신적인 걸 만들거나 아니면 원전을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더 설치를 해야 돼. 전자 후자 뭐가 더 현실성이 있겠어요? 후자가 훨씬 현실성이 있겠죠. 그렇죠. 원전이 훨씬 더 그게 현실성이 있죠. 아직 신재생 에너지는 물론 전기는 만들 수 있겠죠. 근데 필요한 만큼 못 만듭니다. 그거는. 자, 국제 에너지 가격이 불안정한데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라도 좀 이게 필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이 S&P라는 게 많이 들어보셨나요, 혹시? 정확히 어떤 걸까요? S&P는 그냥 우리 도매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과자 한 봉지를 1,000원짜리 과자 한 봉지를 만드는데 뭐 원가가 뭐 인건비 이런 거 다 해서 뭐 한 800원 들어가요. 그럼 이 S&P가 800원인 거예요. 근데 이 S&P가 지금 152원 조금 넘어갑니다. 이게 가파르게 상승한 거예요, 지금. 근데 이 S&P가 손익분기점이 15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산 단가가 150원 아래로 내려가야 흑자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S&P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는 조만간 다시 한번 뭔가 이제 한전에 좀 안 좋은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이렇게 원가가 올라갔어요. 제품의 원가가 올라갔어. 어떤 회사의 제품의 원가가 올라가면 이 제품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을. 원가를 낮춰야겠죠. 그렇죠. 원가를 낮추던지 아니면 도소매가를 올려버리던지. 그렇죠. 더 비싼 가격에 팔던지 싸게 만들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전기료를 올릴 만한 상황인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이건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아까 뭐 흑자가 11개월 동안에 계속 지속이 됐다고 얘기는 했는데 부채가 200조 원 이상인 게 그대로예요. 이거 언제 다 갚나요? 언제 다 갚나요, 이거? 그죠? 돈이 땅에서 솟는 것도 아니고요. 찍어낸다고 돈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뭔가 누군가가 가치를 만들어서 그 가치로 화폐를 찍어서 요걸 갚아야 되는 건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느냐? 이제 좀 있으면 3분기 전기요금 발표가 돼요. 전기요금 얼마로 할 거다. 다 공표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중요하죠. 근데 3분기 전기요금 동결이 유력하대. 왜일까요? 지지율과 또 연관이 있겠죠. 그렇지. 최근에 우리 지방선거가 있었죠.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지금 난리 났어요. 그죠? 그쵸. 누가 이제 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 막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의혹도 많이 제기되면서 네. 이게 지지율이 역전이 되고 있거든요. 여야가. 지지율이 역전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전기요금을 올려 어떻게 될까요? 올려야 되는 상황이라도 올리면 안 되는 상황이죠. 그죠?
지지율을 조금이라도 지키려면 얘를 못 올린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결국에 이 제품 가격을 못 올리니까 남은 건 뭐예요? 싸게 만들어야지. 더. 싸게 대량 생산. 그쵸. 싸게 대량 생산해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원전 필요하죠. 그렇죠. 원전 필요하죠. 노후화된 것도 정부에서 또 써야 되고 그리고 새로 또 지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또 에너지 안보도 이제 우리가 점점 만들어 간다 이러면서 지지율도 확보하고 네. 이 그림이 딱 그려지거든요. 원전 쪽으로 수급이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그림이 딱 그려져요. 자, 보면 전기요금 인상이 되면 지지율 하락, 전기요금을 동결하면 한전 부담이 증가가 되는데 결국에 동결을 할 수밖에 없어. 이거는 뭐 안 될 거고. 그러면 답은 원전. 근데 이 21일에 3분기 전기요금 발표가 되죠. 얼마 안 남았죠. 그렇죠. 예, 그러면 앞으로 원전에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가 무슨 종목을 봐야 되는지 이거를 또 봐야 되잖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 끝나고 바로 공개를 해드립니다. 네, 원전 섹터 향후 시장을 주도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잘 들어봤습니다. 특히나 저희 교수님께서는 1월 5일에 한전 기술을 공략해 주셔서 107.3%, 1월 12일에는 우리 기술을 공략해 주셔서 단기간에 634.7%의 상승을 내주신 만큼 오늘은 제2의 한전 기술 그리고 우리 기술이 될 수 있는 족집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신다면 이 족집게 종목 알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렇다면 오늘의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 하나씩 풀어주시죠. 네, 일단 이 회사의 그 사업을 봐야겠죠. 네. 뭐 당연히 원전이라든지 뭐 플랜트 건설 뭐 이런 부분을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네. 자, 뭐 여기 딱 보면 이거 이제 사업 보고서에서 가지고 나온 겁니다. 항상 그래요, 저는. 그쵸, 그걸 그쵸. 먼저 봐요. 자, 원자력, 담수 설비 이런 것도 다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뭐 풍력 터빈, 복합 화력 원자력 터빈 이런 것들 다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봐야 될 거. 우리가 그 뭔가 기업을 볼 때 사실 실적이 중요하지만 그건 과거잖아요. 과거죠. 예, 그러면 미래의 실적을 보려면 우리가 수주를 봐야 된다. 수주를 꾸준하게 받고 있느냐, 받고 있지 못하느냐가 지금 이 시장에 뭔가 수혜라고 해야 될까요?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수주가. 근데 이 수주를 꾸준하게 받고 있는 회사는 추후에 주가가 우상향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근데 이 회사 계속해서 꾸준하게 수주를 잘 받고 있습니다. 뭐 해외, 국내 가릴 것 없이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 실적은 과거 데이터라고. 근데 과거 데이터가 왜 중요하냐? 얘가 실제 밸류예요. 이 기업의 밸류인데 이 밸류가 고점을 우리나라에서는 고점을 높여주지 못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게 네. 저점을 받쳐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얘가 계속해서 잘 성장을 한다면 저점을 이렇게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여기서 좀 받쳐주고 한 번 더 뚫고 받쳐주고 약간 요런 차트를 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겠죠. 그렇죠. 차트와 연관성이 이것도 없지 않습니다. 이것도 중요하게 봐야 돼요. 근데 어때요? 2025년에 얘네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좀 하락을 했었어요. 근데 2026년 들어서 다시 한번 이 수주 금액이 아니라 이 매출 금액이랑 뭔가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이 다시 한번 펌핑이 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뭐예요? 이 저점을 뭔가 이렇게 이 회사도 분명히 쭉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진 않잖아요. 그냥 네. 원웨이로 올라가진 않아요. 주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 내려갈 때 이 저점 받치는 거를 이 실적이 보통 해줍니다. 근데 이 실적이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는 모습 보이죠. 그러면 보이죠. 저점이 작년에 비해서 다시 높아질 수가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가총액 좀 큽니다. 64조예요. 와. 엄청 무겁죠. 네. 근데 지금 같은 시장은 코스피가 잘 나가요, 코스닥이 잘 나가요. 코스피가 잘 나가죠. 왜 그러겠어요? 이제 그쪽 체력이 또 좋잖아요. 그렇죠. 체력이 좋고 외국인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도 그렇고 기관 투자자도 그렇고 이 기업들의 좀 이 기초 체력
게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예요. 예전에는 테마만 주구장창 올라갔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성향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초 체력이 높고 시가총액이 높은 어떻게 보면 검증된 종목에 더더욱이 사람들의 수급이 몰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제가 정말 오랜만이 아니라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1조 미만의 원전주를 가지고 나와서 1조 넘게까지 올라간 그런 원전주들도 많은데 64주짜리 처음부터 갖고 나온 경우는 제가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자, 그러면 여기서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아나운서 차트가 여기 딱 보시면 어떤 느낌이 딱 들어요? 일단 또 가파르게 올랐다가 음. 좀 건강하게 조정받고 있지 않나. 그렇죠.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이게 2026년이 딱 요쯤이에요. 2026년부터 2026년 이전은 어땠어요? AI 버블론 때문에 전력 설비라든지 뭐 반도체주들 다 약세를 보이던 시기였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이 버블론이 좀 사그라들고 나서 어땠어요? 얘도 같이 올라갔어요. 그렇다는 건 얘가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뭐 요런 전력 쪽 수급을 얘가 좀 덩치가 큰데도 불구하고 싹 하고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조정이 나오는 척하다가 전고점을 뚫어버립니다. 14만 원 직전까지. 자, 그리고 나서 한번 쭉 빠졌어요. 그죠? 9만 원대까지. 그리고 오늘 지난주 말부터 오늘까지 쭉 반등을 해줍니다. 자, 우리가 여기 지금 보면 그냥 심법으로 보자고요. 이 심리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얘가 14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뭐 조금 더 저렴할 때 살 걸. 이때 살 걸, 이때 살 걸.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요, 진짜로 이 가격이 지금 왔는데 살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막상 또 손이 안 가죠. 손이 안 가죠. 왜 손이 안 갈까요?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다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지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이 저점을 누가 받쳐준다고 했어요? 실적이 실적. 받쳐준다. 그리고 고점은 누가 높여준다? 수주가 높여준다. 그리고 시황이 높여준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시황이 원전을 계속해서 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거는 이 전고점을 한 번 더 뚫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전고점 뚫고 한 번 조정이 나오겠죠. 근데 이 조정이 나올 때 여기서 잡지 말고 여기 기회 한 번 왔잖아요. 버스 한 번 더 왔잖아요. 서 있잖아요. 버스가. 쉽잖아요. 여기서 사면 여기서 팔아라. 얼마나 쉬워요. 쉽죠. 근데 이게 말이 쉽죠. 그죠? 근데 이 종목 여러분들이 이번 주 공략해도 좋을 종목을 제가 오늘 이 방송 끝나고 알려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 이 종목 잘 보시고 좀 마음 편하게 내 일에 잘 집중하면서 마음 편하게 투자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한마디로 실적부터 수주까지 부족한 게 전혀 없는 원전 섹터 내 육각형 수혜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겠고요. 무엇보다 이 기업 벌써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해서 빨간 양봉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의 히든 종목 놓치지 않고 공부해 가실 수 있도록이요. 종목명 공개해드리고 있는 큰 화면을 지금 바로 만나보고 올 거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두 번째 히든 종목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주식대학 다시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는 또 원전 섹터에 이어서 어떤 섹터에 숨겨진 투자 기회가 있을지 찾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또 27거래일 만에 146%의 상승을 보인 현대오토에버, 놓치신 시청자분들을 위한 섹터가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의 두 번째 공략 섹터 바로 한번 공개해 주시죠. 로봇이에요. 로봇. 로봇을 계속해서 가지고 나오고 있죠. 네. 사실 첫 번째 종목은 원전이었는데 좀 재미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로봇은 지금 굉장히 트렌디한 섹터이기도 하고, 그리고 반도체 말고 사실 원전 말고도 좀 상승이 좀 꾸준하게 나와줄 수 있는 게 로봇이라고 봅니다. 그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로봇주들이 다시 한번 반도체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힘을 못 쓰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요, AI 로봇 스타트업을 지금 발굴하겠다고 또 이 시랩 아웃사이드라는 걸 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인즉슨 지금 반도체만으로도 사실 잘 나가고 있는 삼성전자가 이 로봇 사업에 추가적으로 박차를 가한다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반도체 이미 잘 나가고 있는데, 그 심지어 반도체가 잘 나가니까 다른 이제 소형 가전들 좀 이렇게 좀 덜어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 사업을 좀 이렇게 좀 잘라내는 상황인데, 그런 삼성전자조차도 로봇 사업에 좀 이렇게 투자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는 이런 모습, 이거 딱 보면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 바로 로봇이 돈이 되는구나. 그래서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제 LG 같은 경우도요, 지금 LX 판토스랑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 약간 너 좋고 나 좋고예요. 얘가 이제 LG 판토스에다가 뭐 차세대 스마트 팩토리를 이제 구축하는 그런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 이 업무 협약으로 인해서 LG 역시도 뭐예요? 데이터를 수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봇이랑 AI를 학습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겠대요. 자, LG가 또 이거를 또 한대. LG도 대기업이잖아요. 네. 이거를 왜 하겠어요? 돈이 되니까. 돈이 된다는 건 뭐예요? 전 세계 기업들이 로봇, 그러니까 사람들이 로봇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전 세계 사람들이 로봇을 찾고 있는데 아직까지 로봇 주식은 반도체에 비하면 굉장히 못 간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얼마 전에 젠슨 황도 찾아와가지고 AI나 로봇 이런 거 막 협력하겠다고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렇다는 건 뭐예요? 우리나라 로봇 산업의 기술 자체가 반도체 넘버 원 기업에도 인정을 받을 만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반도체 기업들 주가 지지부진할 때, 그때 또 이미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은 세계 정상급이었어요, 사실. 그렇죠. 물론 정상끼리 또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좀 낮아 보일 수가 있는데, 결국에 어떻게 돼요? 삼성전자 5만 원에서 30만 원 넘어가고, 그리고 SK 하이닉스 10만 원, 20만 원대에서 지금 200만 원대가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섹터가 우리나라에 아직 남아 있다. 로봇이다. 네. 왜냐?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어요. 머리로 승부를 봐야 돼요, 기술력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력을 갈고 닦는데 정말 이골이 난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인데, 그렇게 갈고 닦은 로봇 기술, AI 기술, 전 세계가 탐낼까요? 탐내지 않을까요? 탐내죠. 탐을 낼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거 말고도 현대차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피파 보안팀에 이 스팟을 4대를 또 배치를 해가지고 또 보안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아틀라스, 이 현대차 로봇 있죠? 이 로봇이 라보나킥을 이 굉장히 또 어려운 그 모션인데, 이 모션을 또 구현을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핵심입니다. 울산 공장 투입을 이제 본격화할 거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뭔가 로봇이 테마주로서 테마 섹터의 성향이 굉장히 강했다면, 이제부터는 실적 그리고 옥석 가리기 위주의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건 뭐예요? 중소형주, 제가 그동안에 뭐 로봇주 굉장히 많이 갖고 나왔었어요. 그죠? 네. 뭐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뭐 코스닥의 뭐 시가총액 1조가 되지 않는 기업들도 많이 가지고 나왔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대형주들, 여기 보면 이제 현대차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여기 뭐 LG 로봇 관련주나 삼성 로봇 관련주를 위주로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이 상승장, 추가적인 상승장을 그대로 느끼면서 같이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로봇, 지금 제가 거의 몇 주 동안 로봇을 계속 갖고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왜 계속 갖고 나오겠어요? 밸류에 비해서 너무 못 올라갑니다. 그리고 미래 가치에 비해서 너무 못 올라갑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 여기 로봇에 씨를 열심히 뿌려놓으면 나중에 여러분들 수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거 놓치지 마시고 지금 기회 왔을 때 나중에 고점에서 잡지 말고 지금 이렇게 저점일 때 SK 20만 원, SK 하이닉스 20만 원에 잡는 기분으로 이런 것들 요 섹터 공략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 현대차, LG, 삼성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로봇 투자 및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고요. 더불어 최근 젠슨왕이 묻어있는 로봇 종목들 대부분 급등한 바 있습니다. 지난 1차 깐부 회동 이후 로봇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듯이 이번 삼겹살 회동 이후에도 향후에 재료를 통해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지금 이 시간에 선별해 봐야겠죠. 저희 교수님께서는 오늘 삼성전자 수혜주 혹은 현대차 수혜주 혹은 LG전자 수혜주로 로봇 섹터 꾸려 오셨습니다. 특히나 이 로봇주 현대오토에버를 통해서 한 달여 만에 146%의 상승을 내주신 만큼 오늘의 족집게 종목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오늘의 이 제2의 현대오토에버가 될 수 있는 히든 종목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주식대학 다시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 로봇 종목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로봇 종목에 대한 힌트 하나씩 풀어주시죠. 네, 일단 이 회사 당연히 로봇 사업을 하고 있겠죠. 그렇죠.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이 회사는 클라우드와 AI 그리고 여기 옆에 이제 정리를 해놨죠.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물류, 스마트 시티 뭐 이런 부분. 그러니까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이런 AI라든지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이런 사업들은 지금 이 회사가 다 맡아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거 말고 그래 로봇이랑 스마트 팩토리 요쪽은 알겠어. 자, 그러면 수급이 어떤데? 야, 보면 자,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뭔가 이 수급 관련이라고 하면 수급이 뭔가 계속해서 외인과 기관이 동시에 들어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없죠. 별로 없는데 얘 어때요? 지금 지난주 동안에 매수세가 기관과 외국인이 둘 다 매수세가 더 강합니다. 물론 그 전 6월 초부터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는 약간 조금 좀 이제 또이또이 같은 느낌이 났다면 최근에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강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다? 지금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좀 사그라지는 걸 딱 보자마자 외인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기관도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만 안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개인까지 들어오면 주가가 폭등하겠죠. 그렇죠. 근데 개인은 항상 한 발 늦게 움직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개인과 외국인 기관 사이에서 반발자국만 일찍 움직여도 우리가 급등 전에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수급 자체는 외인과 기관을 위주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좋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고, 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점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믿음을 갖고 싶으면 실적을 보라 그랬어요. 자, 시가총액이 지금 9조, 그러니까 10조가 조금 안 됩니다. 자, 이것도 꽤나 덩치가 큰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의 연간 매출액이 6조 가량 돼요. 평균적으로 6조 가량 되는데 이 6조 가량 되는 이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뭐 5천억 중반대, 5,500억대 정도 되는 이 영업이익이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 왜냐? 이제 로봇들이 실제로 현장에 투입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실적으로 이어질 거다. 이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실제로 이어질 거다라는 거고 이 로봇 산업 자체는 대기업들이 선점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이 회사도 대기업 관련된 그 회사거든요. 계열사예요. 계열사. 여러분들께서 이 회사 꼭 보시면 좋겠고 자 다음에 바로 이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차트 보면 제가 항상 얘기하죠. 여기 이 최고점 17만 원 조금 안 되는 이 주가까지 올 때 사람들이 후회를 하고 많이 들어옵니다. 네. 여기서 매수했다가 잘못 빠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건드는 거 아니에요. 이때 무슨 생각합니까 우리? 항상 제가 얘기하죠. 야, 이때 살 걸. 이때 살 걸. 이 얘기 많이 하죠. 하죠. 저도 심지어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아나운서님도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아요? 많이 하죠. 많이 하죠. 안 할 수가 없어요. 주식 투자자라면.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여기서 조정세가 안 오는 종목은 거의 없어요. 지난주 이 시간에 공략했던 한미 반도체도 약간 고점 찍고 이렇게 쉬어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자리에서 보통 잡을 생각을 못 해요. 못 합니다. 못 해요. 그 자리에서 그게 이제 조정 나왔을 때 SK 하이닉스 찍은 사람들은 10에서 20% 사이 먹은 거고 네. 한미 반도체 찍은 사람은 40% 가까이 먹은 거고. 그죠? 이게 이 차이를 만들어내거든요. 수익률이 2배 가까이 차이 나죠. 비슷합니다. 얘도 여기 지금 장에서 소외된 게 결코 아니에요. 최근 3거래일 동안에 소외 안 됐죠. 계속해서 다시 자리 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요 상황에서 아직까지 크게 장대 양봉, 요런 장대 양봉이 나오지 않았다. 자, 여기 보면 RSI 지표라고 해서 과매도 지표인데 얘가 딱 50 중립에 있다는 거는요. 지금 시장에서 너무나 좋은 겁니다. 지금 얘가 RSI가 70 가까이만 됐어도 제가 조금 애매하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얘가 70까지 분명히 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70까지 75까지 이렇게 과매수권까지 올라갔을 때는 이미 주가는 20만 원대까지 상승이 나온 때다. 근데 그때 꼭 개인 투자자들이 꼭 이거를 사더라고요. 네. 근데 로봇은 반도체보다 테마성이 강해서 조정세가 강하죠. 자, 이때 잡지 말고 이때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시크릿 종목으로는요. 한마디로 외인과 기관이 모두 폭풍 매수하고 있는 스마트머니 수혜주 들고 와주셨습니다. 더불어 실적을 찍어내고 있는 몇 안 되는 로봇 기업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삼성전자 혹은 현대차, LG전자 관련된 계열사, 로봇 계열사니까요. 오늘 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 직전 방송 공약주 지난주 이 시간에 한미 반도체를 통해서 또 단기간에 38%가량의 상승을 내드린 만큼 오늘의 히든 종목도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공간 만나볼 수 있게 커뮤니티 공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 오늘의 로봇 종목명 더불어 대응 전략까지 준비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이윤호 교수님께서는 다음 주 월요일 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